김태승의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내 친구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말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빈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함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소통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또 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서로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통한다는 것이 이제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네, 반드시 통한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 스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고, 대화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우측에 김태승의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팩트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죠. 우리가 영화나 연극으로 친다면 엑스트라가 될 순 없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소중한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면요, 필통을 그려놨어요. 필통. 네, 그리고 한자로 반드시 필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통하는 스몰 토크. 스몰 토크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스몰 토크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번역 출간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잡담 말고 스몰 토크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리뷰를 써주신 분들이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필통을 보시면요, 필통이 닫혀있는 필통이 있고 열려있는 필통이 있고 또 이렇게 연필이 나와있는, 또 지우개까지 있는 그런 필통이 있잖아요. 예, 스몰 토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 멘토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에서는요, 스피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름길이 없어요. 예,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뢰를 파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신뢰를 파는 거고, 나의 경험과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올해 2021년도에 라이브 커머스의 전체 시장의 규모가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요, 이 시장이요 10조 원대 규모로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화가 나면 난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 스트레스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약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건강, 또 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의 평안한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강한 스트레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No!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테이블 위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마이크만 잡으면 떨려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생각보다 많으세요. 강사로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뭔가 나의 생각을 나타내야 할 그런 분이시라면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 하시죠. 거목 사이를 걸어갔더니 나도 거목이 되었더라. 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발표. 네, 발표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발표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발표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하는 겁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표현하라. 자신있게.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하셨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give and take 하잖아요. give and take. take가 먼저 아니니까 먼저 주는 것이 먼저고, 받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더 큰 매력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태도가 전부잖아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매너나 심성이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피치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예로부터 신, 언, 서, 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신은 신체 자본을 말하는 거죠. 언이라는 게 바로 언어 자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반드시 스피치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팩트, 도구로 인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3분 안에 정리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3분 이상 경청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3분 안에 종결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승의 PMP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MP, P는 연습하다, Practice, M은 Makes, P는 Perfect. 그래서 PMP 법칙은 연습만이 완벽함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라고 하잖아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행형의 남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 am happy. 천천히 한번 볼게요.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한국말로 바꿔봤어요. 다음 장표 볼게요.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화면을 보고 저랑 발음 연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네, 이런 문장, 좋은 문장이 있으면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약 3초 정도의 틈을 준다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확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1초 2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작게 혹은 크게, 때로는 포즈, 틈을 두는 것, 이러한 것이 스피치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어가 왜 중요한가? 그 언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태도와 매너와 뭐 기분과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스피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스피치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에 관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네, 그냥 외워지겠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읽을 거예요. About happiness. I only think about happiness, happy things. 그런데 10번, 20번, 100번 연습하신 분은 I only think about happy things, I'm not happy. I'm saying happiness, I'm not happy. It teaches happiness, I'm not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the person I love because I'm happy.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잘하면,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반복하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말은 씨가 되고요. 네, 말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좋은 글을 읽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말의 중요성 인식하고 계시죠? 다음 장표 볼게요. 네, 연구에 따르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지리적 근접성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6km, 1마일이죠. 1.6km 안에 살면 내 자신의 행복감이 25% 늘어난다는 데이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옆에 살면 34%, 행복감을 느끼는 형제 자매가 근처에 살면 14% 행복감이 높아진다라고 나왔어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행복감을 느끼면 상대 배우자도 행복이 높아지는데 한 8%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만큼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내 친구가 1.6km 이 안에 살면 내 자신의 행복 지수가 25%나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가까이 살면 네, 나의 행복이 늘어난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 친구들, 내 이웃이 1.6km 안에 살고 있으면 네, 25%, 34% 행복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연결망의 중심에 서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직장 동료끼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행복한 감정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감정의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내 친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내 친구의 행복이 또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도 그래요. 내가 항상 최고다, 내가 가장 잘났다, 나의 기술은 타의 기술을 불허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나보다 고수는 있어요. 나보다 부자도 항상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항상 있어요. 우리가 언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모임에 1억 원을 기부하게 되면 언어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딱 등재가 되잖아요. 1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 부부는 평생을 살면서 모아둔 뭐 몇백억을, 몇천억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한다, 이런 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고수는 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면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드보라 파인이라는 미국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잡담 말고 스몰 토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번역해 놨어요. 대화 시작에는 단계가 있다. 네, 다단계입니다. 대화 시작의 단계 4단계. 1단계는요.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카메라를 통해서 이 눈을 맞추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eye contact. eye contact.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요.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보이거든요. 이 눈 중에서 어린아이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기들의 눈을 보면요. 그 눈에 내가 미쳐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특히, 사람의 얼굴, 인물을 주로 찍는 작가,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의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바오밥 나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 바오밥 나무를 국내 최초로 한국에 소개하신 작가분이세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달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제주도에 각 곳에 아름다운 풍광을 찍어 보냈는데 사진 한 장 한 장이 예술이더라고요. 그런데 신미식 작가의 그 사진집을 보면 어린아이의 그 밝은 눈빛을 보면 정말 경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눈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눈을 맞춰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그 검사, 판사 앞에서 이렇게 뭔가 진술을 하는 그런 피의자들을 보면 판사님과 검사님의 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 눈을 맞추어라. 그래서 아바타에서도 그들의 언어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잖아요. I see you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잘하려면, 스피치를 잘 하려면 첫 번째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 눈을 맞출 사람이 없어요. 같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면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거거든요. 네, 오늘 힘드셨다고요? 비가 오니까 울적하시다고요? 네, 그런 마음을 살짝 던져버리시고요. 걱정을 덜어버리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나를 생각해주는,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카톡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보낼 수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진정한 사랑은 없거든요. 왜? 사랑은 주는 거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성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백세로TV 좋아요, 구독, 응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 첫 번째 눈을 맞췄죠. 두 번째 미소를 짓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눈을 맞춘다. 2단계 미소를 짓는다. 영어로 말하면 with smile 되겠죠. 미소. 네,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고요. 중국 속담에는 미소가 없는 사람은 상점 문을 열지 마세요.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하기 쉬운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 저랑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를 할 때 와우는 감탄사잖아요. 그런데 이 제스처를 하는데 표정이 없이 와우. 와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저 사람 화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소를 지면서 와우. 와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와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음 장표 뒤집어 볼게요. WOW 였잖아요. 뒤집어 보면 MOM이 됩니다. 엄마, mom, mother. 네,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다 어머니시죠? 네, 위대하십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왜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자식 사랑에 대한 행동, 나이를 아무리 먹고 성인이 되어도 어머니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어머니한테도 따뜻한 말과 따뜻한 그런 뭐 작은 선물과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봉투에 10만원 담아서 드릴 수 있다면 참 행복해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처음 장표를 보시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글자가 커요. 네, 빨간색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죠? 가슴에는 대흉근이 있을 것이고 또 허벅지 부분에는 대퇴사두근이 있을 것이고 스쿼트 하면 하체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몸의 근육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고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올 때는 거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tress from California. May I want to into your heart right now?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스트레스가 말을 걸어온다면요. No, no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요. 나의 마음 상태, 몸의 상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커다란 스트레스라면 거절하자고요. 마법처럼 NO! 거절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야! 하면서 스트레스야 가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정말 럭키하신 분이에요. 자신감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작은 성공, 큰 성공. 뭔가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 매일매일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잠을 안 주무시는 우리 발건강 발사랑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양성길 교수님. 이분이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안 주무세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뭐 밤 이렇게 늦게 새벽 뭐 12시 넘어서도 오늘 저는 10,000보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작은 성공들이 10,000보를 걸었으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창의력에 대한 얘기도 이 스피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똑같이 흉내내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생각,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창의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xpertise라든가 뭐 creative thinking이라든가 motivation. 특히 motiva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뭔가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너나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intrinsic motiv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 안에서부터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self motivation이라고도 하지만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스피치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스피치 학원이 점점 많아지고, 스피치 학원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서 배우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줌 강연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비대면 강연을 통해서도 스피치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어 장표를 한국어로 바꿔봤어요. 3가지. 창의성의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강의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쌓여서 그것이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 해외 출장 갔을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뭐 기아 이런 브랜드가 공항 근처에 탁 걸려 있을 때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위대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만나게 될 BTS,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어워드 같은 걸 보면서 저는 BTS 관련 영화를 2번이나 봤거든요. 혼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뭐 좋은 이야기거리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방시혁 그쪽에서는 이제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방 의장의 생각들. 왜 예술가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라는 것이 위대한 자산과 경제 자산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이 더 여유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분 발표 매우 중요합니다. 1분 발표. 오늘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청하신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강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발표를 하는 것은요, 1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시간을 재보면서 이 카메라 켜놓으면서 1분 발표하고 내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분 스피치를 잘 하시려면요,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원고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고를 녹음해보세요. 이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 끝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스피치는 성공을 향한 자신의 한쪽 날개다. 비행기를 타면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한쪽 날개는 나의 전문 지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스피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신 나는 스피치 강사다.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에는 나의 행복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해되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스피치 강사 김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건강, 알 사랑.
TV